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있던 날이에요. 참 가슴 아픈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적폐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고 문재인을 열심히 지지해줬는데 180석 가지고 뭐 했나?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 모든 권력을 총괄하는 문재인과 친문 적폐 수박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뭐 했나? 이재명은 공약 이행률이 98.1%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이명박보다 낮은 공약 이행률 18%였어요. 거짓말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 다 속았어요. 김어준, 탁현민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적폐 세력들이 성군의 캐릭터를 만들어준 신기루, 허상을 우리가 보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거였어요. 세월호 10주기에 MT 가는 게 문재인과 조국의 실체다. 양산사저 가서 1박 2일 MT를 했죠. 무슨 연수를 하고 정청래가 가서 특별 강연을 해주고 미친 세상인데 올해 안에 다 사단이 날 걸로 보여져요. 진실은 점점 밝혀지고 있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문제는 5년 동안 세월호 진실 규명이 왜 안 됐는지 이해가 간다. 세월호 조사 안 했어요. 다 발본색원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변함이 없었어요. 성남시장 때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세월호 배지를 하고 성남시청에 세월호 추도하는 현수막을 끝까지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안아주고 자기가 힘은 없지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모든 힘을 가진 문재인과 수박들은 이걸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재명은 세월호 기억식에 매년 참가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올해에도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요. 항상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이재명 정권 되면 다 파헤쳐서 조질 겁니다. 이재명은 약속한 거 꼭 지킨 사람이니까. 이재명 세월호 기억식 5주년에 또 가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심장에 돌을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다. 또 세월호 7주기에도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은 하셨어요. 이거는 꼭 지킬 분입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에 부합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지금 국가의 권력을 쥐고 헤쳐먹는 거에 여념이 없는 들만 드글드글합니다. 이 정치판에. 좌파나 우파나. 세월호 9주기 기억식 유가족들 한 분 한 분 뜨겁게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벌써 9번째 4월 세월호 9주기 기억식에 함께했습니다. 304개의 세계가 무너진 날 9년 전 진도 앞바다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도생 사회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써야 할 워딩인데 아이들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일깨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의미예요. 왜 있는 겁니까? 나라가 왜 있고 대통령이 왜 있고 왜 정권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믿습니다. 9년이 지났음에도 유가족분들께 전할 적합한 위로의 말씀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성남 분당구의 노인회에서 세월호 피해자독기에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성금을 또 모아주시게 하고 여기 성남 쪽에 분당은 강남 이중되고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 많고 또 거기에 노인회면은 완전 보수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 편을 만들고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에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세월호를 추도하는 이런 현수막을 계속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깃발도 걸어놨었고. 이재명은 세월호 유족단체와 간담회도 2년 전에 또 열고 민주당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박주민이 노란 세월호 배지 달고 노란 나비 달고 세월호 조사하는 쇼만 했지 전해철이 대권이거든요. 전해철 발탁해서 정치판에 데뷔시킨 인간이 박주민인데 박주민은 이재명을 저주하고 이재명을 출당 조치하고 징계 내리라고 이랬던 인간이에요. 거짓 코스프레 하면서. 배지만 주렁주렁 차고 다닙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무진장하게 또 대통령이 돼서도 임기 끝날 때까지 세월호파를 나게 했어요. 2014년에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2015년에도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았어요. 2016년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고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2017년에도 세월호 진실 위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2018년에도 세월호의 진실 끝까지 규명해낼 것입니다. 2019년 대통령 돼서도 계속 진상규명 하겠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세월호 진상규명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2년 세월호 진실 밝히는 게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자는 민주주의 대통령 아니에요. 적폐의 밀정 뿌락치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파리에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노란 리본을 바로 떼요. 대통령 선거 날 밤까지 노란 리본 달다가 취임식 딱 되자마자 바로 리본을 떼고 국민을 대통합하겠다는 의지를 해요. 와, 이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반영한 겁니다. 세월호 조사 안 했어요. 조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게 문제이에요. 또 2018년에는 현직 대통령이면 세월호 행사는 참석을 해야죠. 근데 불참을 합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는 바로 대국민 사기극이죠.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건 지금이건 변치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 챙기고 혼자서 열심히 투쟁했어요. 어떤 아줌마가 여기 지나가다가 아니 노란 리본 좀 안 달면 안 돼요? 지겨워서 그래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님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다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애민정신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한번 돼야죠.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박주민 문재인 꼬봉인데 한동훈이랑 동갑이에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죠. 박주민이 재수를 해서. 한동훈하고 알 거예요. 1년 차이 서울대 법대면은 같이 수업에서 학교에서 지나치고 마주치고 그럽니다. 아는 사이들일 거예요. 사적으로는. 전해철은 마음 먹으면 강한 추진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존경심 갖고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창구 역할을 해낸 것이 전해철입니다. 무슨 창구 역할을 했나? 살아남은 잔존 수박들이 또 이재명 죽이기를 지금 매몰차게 시작하려고 이미 보이고 있죠. 반기를 들고 쿠데타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을 밝혀냈나 이거예요. 친문 세력들이. 왜 문재인은 세월호 수사를 안 했나? 진상규명을 손도 안 댔나? 요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게 재미교포 언론인 썬데이 저널인데 민족 정론지라고 많은 분들이 찬양하시는 언론사죠. 미국의 재미교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원 없이 다 깔 수 있는 언론사죠. 그래서 사실들만 이제 언급을 해요. 구글에 문재인, 유병헌, 세월호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문재인과 세월호의 유병헌 회장, 그들의 물고 물리는 함수관계, 신세계 종합금융의 유병헌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오는 파산 관제인 역할을 맡았던 게 당시 문재인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 문재인이 유병헌과 가족들의 재산이 여기저기 숨겨진 게 기자들도 찾아보니까 빤히 나오는데 재산이 없다고 숨겨진 거. 왜 재산이 빤히 보이는데도 없다고 구라를 쳤을까? 유병헌한테 돈을 왜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세월호랑 한패였던 게 문재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종금사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제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2002년에 승소 판결 뒤에 이 채권을 숨겨놓은 재산, 유병헌 재산들을 문재인이 사실대로만 찾아서 보고를 해줬어도 이 채권 집행했으면 유병헌의 재기가 불가능했고 세월호 사태도 안 일어났었겠죠.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이러면서 세월호 파리는 또 했단 말입니다. 문재인도 세월호 참사에 피할 수 없는 원죄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나와요. 2002년에 신세계종합금융 파산자의 파산관제인 문재인 및 예금보험공사 유병헌이 나오고 또 문재인이 여기 담당 파산관제인 변호사고 요 가족들, 유병헌의 가족들 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피고인들이었는데 얘들 재산 파헤쳐보면 무진장 많이 나오거든요. 재미교포 기자가 찾아봐도 그냥 드글드글 나오더래요. 그래서 세월호 조사를 안 했던 거죠. 자기가 얽혀있으니까. 유병헌과 한패니까. 완전 사기꾼이죠. 온갖 더러운 짓 파헤치다 보면 항상 문재인 나와요. 부산저축은행도 대장동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저축은행 파헤치다 보면 문재인이 또 나와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징계 먹고 사라져야 할 금융기관이었는데 금감원에 압박 전화를 넣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수사하지 말라고. 그때 부산저축은행 없어졌으면은 대장동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도 주임 검사로 수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문재인만 안 건드리더라고요. 부산저축은행 파헤치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은 빨리 잊혀지고 싶어요. 솔직히 축제해놓은 재산이 최소 수백억이 어딘가에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최소 수백억. 이거 평생 쓰고 여행 다니고 좀 즐기고 살고 싶은데 임기 내에 내각제 개헌을 완수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적폐 끝판왕 홍석현 형님의 마지막으로 AS 차원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들 숨기는 데 다 있어요. 조세 회피처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이 숨겨놓는 곳은 많습니다. 하여튼 세월호 수사를 왜 안 했나 이것만 보면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SNS에 남겼어요. 세월호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요. 왜 세월호 조사를 안 했냐? 못했다면은 왜 세월호 조사를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걸 명확히 밝히면 될 거를 애매모호하게 이유를 밝혀내지 못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개소리 영혼 탈출한 발언하면서 책임 회피했다고요. 세월호 진상규명 역시 대통령의 의지부터 없었다. 핵심 관계 기관인 해수부, 국정원, 국방부 등도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거 대통령 명령 지시 한마디만 나오면 해수부, 국정원, 국방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다 파헤치고. 근데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니까 수사할 의지. 왜냐면 유병헌하고 한패걸 문재인은 역적이에요. 천하의 매국노고 이완용을 능가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매국노 적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가 단식 투쟁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렇게 살이 쪽빠져서 죽기 직전까지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민 아빠가 만약에 단식하다 돌아가시면 이거 전 국민적으로 분노가 게이지가 상승되면서 큰 국민 시위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유민 아빠를 지켜주는 척 대단한 민주 정치인인 것처럼 쇼를 하면서 지가 대신해서 단식 투쟁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유민 아빠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죽어버리면 세월호 조사하라고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이제 빤히 보이시죠? 그래서 지가 막 비장한 표정으로 단식 투쟁을 한다고 했어요. 유민 아빠를 살립시다. 근데 진짜 단식한 게 아니라고요. 문재인의 단식 10일차까지 얼굴을 봅시다. 1일차 때 오히려 피곤해 보였어요. 1일차 때 표정 좀 피곤하고 2일, 3일 때 좀 안 좋더니 4일차 때부터 좋아져요. 한 3일 그냥 단식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해철이다, 김경수다, 밤에 먹을 거 날른 것 같아요. 느낌이가. 6일차부터 4, 5, 6일, 7일 다 표정이 좋고 9일, 10일차 때는 오히려 살이 더 통통하게 찐 것 같네. 얼굴이 더 좋아졌네. 아니 열흘 단식하면 완전 돌거든요. 진짜로 단식할 마음 없었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진짜 단식한 것도 아니고 뒤로 뭔가 뭘 처먹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24일을 단식을 하고
체력도 그렇게 암살 이수까지 당하고 20살 단식을 해도 전국을 다니면서 총선 때 활약을 한 이재명, 그 천하의 체력 왕 이재명도 열흘 단식을 예전에 성남시장 때 젊을 때 50대 때 했는데도 몸져 누웠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단식을 하면은 이렇게 젊은 체력도 훨씬 문재인보다 좋은 이재명도 힘든데 뭔가 먹은 것 같아요. 웃어지지도 않아요. 저도 4, 5일 단식해도 뭔가 짜증이 밀려오고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괴롭거든요. 이재명이 이때 50대고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단식을 안 했어요. 문재인은 구라였습니다. 왜냐면 유병헌하고 한패로 의심되니까. 저는 빼박이라고 보는데 파상관제인 하는 변호사가 재미교포 기자들도 다 찾아내는 유병헌의 재산을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누구 좋으라 그러겠어. 유병헌 좋으라고 한 거면 유병헌 측으로부터 뭔가 뒷돈을 찰지게 받아 처먹지 않았나, 수십억 정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세월호 9주기 때 문재인 또 참석 안 했어요. 올해 10주기죠. 올해도 참석 안 했어요. 문재인은. 작년이면은 대통령 그만뒀으니까 무직 아니에요? 무직? 양산에서 놀고 있으면은 여기는 참석해서 뜨거운 눈물 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 안 가, 계속 안 가요. 대통령 되고.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하북면은 가까워요. 차로 1시간이면 갑니다. 그 옆 동네인데도 권양숙 여사님 혼자서 외롭게 계시는데 김정숙이랑 같이 찾아가지도 않아요. 가서 김정숙이 권양숙 여사님이랑 같이 마시는 것도 해먹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손절. 그쪽 가기 싫은 거예요. 뭔가 캥기니까 문재인은. 권양숙 여사님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번에 곽상원 변호사가 의석 차지해서 저는 참 든든합니다. 분명히 알거든요. 문재인의 실태를. 대놓고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곽상원 의원이 2차례나 문재인이 윤석열 임명하는 걸 반대하는 대언을 했는데 그걸 개무시하고 밀어붙여서 윤석열을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노무현과 따님 노정현 씨까지, 노무현 사후까지 끝까지 물어뜯고 조직을 했던 게 윤석열 검사였었는데, 노정현 신물론이고 곽상원이다, 노무현의 유족들을 끝까지 조지던 게 윤석열 검사인데 어디라고 노무현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자가 요직에 임명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줍니까?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현실성이 부족해 보이긴 해요. 너무 말이 안 돼서. 박상원 의원은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완전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실력도 있으시고 깊이도 있고 이제 큰일 하실 겁니다. 이재명 도와서. 문재인의 실체 언젠가는 밝혀주실 분이에요. 지금은 조금 이르지만 언젠가는 시원하게 밝혀주실 분입니다. 또 유병헌의 아들과 김어준이 프랑스에서 만났었잖아요. 또 이게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세월호 관련 영화를, 음모설 영화를 만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김어준이 제작하고 또 배급사가 @9 필름이라고, 요거는 음모론만 있어요. 문재인이 실체인데 세월호 파헤치면 정상진이 그날 바다 김어준하고 만든 영화에 배급사고 여기도 투자도 했다고 하는데, 분노한 민중들이 음모론에 집중하게끔 하고 야바이 짓을 한 거죠. 진짜 실체는 문재인이었는데 그거 못 밝히게 몰아간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이재명은 변함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직자가 뭘 해야 하냐라고 할 때 저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게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공정하지 못한 더러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배신의 사기꾼들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대통령, 고위 권력자, 공직자들이 다 적폐랑 한몸이 돼서 서민들, 약자들 등쳐먹고 헤쳐먹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박근혜가 무슨 공약이 300석처럼 아이들을 300명을 바쳤다는 이거는 너무 음모론 같아요. 솔직히 이제 생각해보면 음모론에 자꾸 집중하게끔 일부러 그런 쇼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영화까지 만들고.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교역을 의원 당선되시고 인사하러 가셨는데 봉화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증을 곁에 놓아드렸습니다. 남기신 참뜻을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노무현의 정치를 계승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님 노정현 씨 정말 곽상원 씨랑 함께 개고생하고 살았어요. 대통령 사위라는 것 때문에 곽상원 변호사는 매우 실력 있는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도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지방으로 이사까지 가고 러펌에서도 나와서 자기 개인 변호사 이런데 노무현 사위라고 해서 일감을 다 뺏기고 일을 안 맡기고, 노정현 씨라든지 노무현의 유가족들을 오히려 목줄을 쥐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아무 직함도 없고 무직인 책방 아저씨가 띵까띵까 놀고 있으면은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이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깜정색 양복 입고? 상식 아닙니까? 그냥 SNS 하나 올리고 참석 안 했어요. 10주기에도. 이번에도 환장을 노리시죠.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습니다. 슬픈 척하고 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네요.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합니다. 네가 못하잖아. 무슨 윤석열 탓을 하고 있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 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랍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가슴속 깊이 묻은 유족들께 마음을 다해 위로를 전합니다. 전혀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아픔에 공감하며 희망을 나눌 것입니다. 아프고 슬프기만 한 기억을 넘어 서로 손잡고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소시오패스가 맞아 보여요. 진짜로. 이거 굉장히 짧게 쓴 글이에요. 10주기인데 자신이 임기 내에 진상규명을 못한 죄책감 이런 것
것도 없고 윤석열 탓이나 하고 있고 직고봉 아무런 책임을 지려는 것도 없고 진짜 미안한 마음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 인사치레예요. 이 글은 쓸데없는 책 추천은 길게 SNS에 남겨줘요. 세월호 10주기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글보다 가짜는 책들 추천하는 거는 길게 써주지 않습니까? 글에 진정성도 없거니와 일단 구구절절히 길게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써야죠. 문재인 탈당 시켜야 돼요. 이재명이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 민중들이 문재인을 출당 조치시켜야 됩니다. 총선 때 30석 이상 날라갔어요. 문재인과 수박들, 조국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 수박들이 배후 세력 힘을 믿고 이재명한테 개기는 거 못하게 지금이라도 빨리 문재인 출당 조치시키는 여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고 문재인의 실체는 이제 느낌이가 오시죠? 문제는 진짜 밀정 뿌락치가 맞는 것 같다. 진짜 소시오패스 같다. 유병헌과 한패가 돼서 세월호를 파헤치면 문재인이 주범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문재인을 출당 조치시키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선명한 프레임, 깨끗한 프레임을 다시 차지하게 돼서 윤석열의 이 폭정과 경기 폭망, 경제 폭망에 분노한 중도 보수 세력들도 아 이재명 민주당이 문재인 내쫓았어 이러면서 또 마음을 열 수 있게 돼요. 탄핵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을 출당 조치시킨 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